두 차례 걸쳐서 진행됐던 경기도 국감, 이른바 대장동 국감으로 불렸던 경기도 국감 총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관련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TF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이기도 하죠. 진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마침 어제 국토위 차원에서 경기도 국감도 어제 있었는데 두 네.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감 좀 총평부터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었는데 네. 두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민간 개발업자의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평가를 얻게 되는 그런 네.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의혹은 말끔히 해소가 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글쎄 이제 관련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해소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 업자와 서로 짜고 특혜를 주고 또 뒤로 그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의혹 제기 네. 이것은 별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졌고 네.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한 것은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당시의 책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차례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국토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이걸 좀 차례차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누가 묵살했는가 이 문제인데 네.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월요일과 수요일에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답변에서는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말을 바꾼 네.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네. 보고받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당신이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가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건의가 간부들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고 기각된 것 같다라고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점을 거듭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간부선에서 그냥 그 커트가 됐던 이유는 애당초 이제 계획이 이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네.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개발 이익을 나누자고 했더니 중간에 건설업자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건설 비용을 막 부풀려가지고 한 2천억 남을 거라고 예상했던 개발 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3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 네. 그래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 150억으로밖에 안 됐는데 이게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공공이 환수해야 될 이익을 딱 확정하고 들어가자라고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재명의 설계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고정이익을 딱 정해놓고 출발을 하면 나중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또 나누자고 들면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실이 나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 손실도 같이 부담하자라고 할 것 아닌가? 네. 또 처음에 확정해놨던 그 고정이익도 또 좀 줄이자고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채택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추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묵살하거나 커트한 건 전혀 아니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전혀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동규 씨,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임명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성남
뭐 시설관리공단이든 도시개발공사든 그 간부의 임명 권한은 그 사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임원을 추천할 때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임명권이 사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국민적으로 충분히 설득이 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률적 의미의 임명권과 네.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네. 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음.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네. 그 사람이 그런 임원에 그 적격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나 또 그 기관 내부의 결재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황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중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어떤 발탁이 되는 인물인데 네. 그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그만큼 주목을 했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주목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이 당신의 선거 과정에서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고 네. 또 도시개발사업 같은 데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을 완전히 무슨 측근이어가지고 이분을 내세워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무슨 민간 업자들과 무슨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만일 그런 거였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키지 그 본부장으로 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재명 시장의 설명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장동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었으니까 그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쟁점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감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이게 논전이 벌어지던데 경실련이 지금 추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성남시가 그 환수한 개발 이익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네. 이거를 둘러싸고 상당히 어떤 뭐냐면 설전이 오가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거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십니까? 경실련의 주장은 좀 너무 일방적인 추정과 사실 왜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아주 대표적인 게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한 그 공공 환수 이익은 너무 축소했어요. 예. 가령 신흥동의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사업구역 바깥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한 2,7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공 환수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예. 또 뭐 터널 같은 인근 부지 사업 대장동 인근의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는 사업도 역시 이재명 시장이 환수한 공공 이익인데 이것도 배제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너무 왜곡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감 과정 내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부각이 됐고 또 국민들한테 설명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검은 돈을 받은 세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다는 모르죠.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해서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던 것은 결국 국민의힘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로는 아주 일단이 드러났지만 그 개발 이익 가운데에 50억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흘러갔다든지 원유철 의원이 그 부인에게까지 고문료를 지급했다든지 네. 또 그 화천대유가 운영했다고 하는 여러 고문과 자문의 그 법조인들이 대부분 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잘 나가던 인사들이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적어도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좀 이게 통화 상태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에는 야당